10살 소년 한결의 세상은 코드로 이루어져 있었다. 소년의 작은 방 안, 세 개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이 어린 얼굴 위로 복잡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화면 위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만 한결의 손가락은 마치 물 흐르듯 키보드 위를 유영하며 그 흐름을 지휘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그저 조용한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작은 공간에서 한결은 신과 같은 존재였다. 한결의 시선은 중앙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은성그룹의 내부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이 펼쳐져 있었다.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이었지만 한결에게는 잘 만들어진 장난감 미로에 불과했다. 소년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엄마 이서연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하는 것이었다. 엄마의 세상은 너무 오랫동안 잿빛 겨울에 갇혀 있었다. 거실에서는 희미한 연필 소리가 들려왔다. 한결은 조용히 의자에서 내려와 방문을 살짝 열었다. 늦은 밤, 엄마는 여전히 제도판 앞에 앉아 있었다. 한때 업계의 샛별로 불렸던 천재 건축가였지만 지금은 작은 공모전이나 하청일을 전전하며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재능은 녹슬지 않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가 그 기회를 억지로 빼앗아 버렸다. 한결은 엄마의 지친 어깨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의 미소를 본 지가 언제인지 아득했다. 늘 강한 척, 괜찮은 척했지만 한결은 알고 있었다. 엄마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한결은 결심했다. 엄마의 다친 마음에 새로운 사랑을 찾아주기로. 그리고 그 사랑은 엄마의 잃어버린 날개까지 되찾아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했다.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한결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다. 화면 한쪽에는 은성그룹의 총수, 강태준의 프로필이 떠 있었다. 냉철한 눈빛, 완벽하게 다듬어진 외모, 그리고 그가 이룩한 수많은 성공 신화들. 세상은 그를 얼음 심장을 가진 남자라고 불렀지만 한결이 몇 주에 걸쳐 수집한 정보는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일 외에는 어떤 것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의 사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엄마처럼 그 역시 외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거야. 한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엄마의 재능을 세상에 다시 알리고 동시에 엄마의 마음에 새로운 사람을 들여놓는 것. 한결은 은성그룹이 극비리에 추진 중인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프로젝트는 현재 설계 단계에서 심각한 난관에 부딪혀 있었다. 한결은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바로 엄마의 낡은 포트폴리오 안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소녀는 몇 줄의 코드를 더 입력했다. 그것은 은성그룹 설계팀, 누군가의 컴퓨터에 아주 사소한 오류를 일으킬 것이고 그 오류는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년 전 학회지에 발표되었던 한 무명 건축가의 논문으로 그들을 이끌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그 논문의 저자는 바로 이서연이었다. 누구도 이것이 한 소년의 정교한 계획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저 우연처럼, 기적처럼 보일 터였다. 다음 날 오후, 언제나처럼 조용하던 집에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엄마 이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한동안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결은 거실 한쪽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엄마의 반응을 살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제발, 엄마, 기회를 잡아. 한결아. 한참 만에 엄마가 입을 열었다. 엄마, 면접 보러 가야 할 것 같아. 아주 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한결은 책에서 눈을 떼고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잘 됐네요. 엄마 분명히 합격할 거예요. 소년의 순수한 응원에
서연은 겨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며칠 후, 이서연은 은성그룹 본사 로비에 서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빌딩의 위용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 지난 몇 년간 겪었던 실패와 좌절이 무거운 갑옷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아들 한결의 얼굴을 떠올리자 다시 용기가 솟았다. 그녀는 결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심호흡을 한 그녀는 당당하게 면접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면접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녀의 낡은 포트폴리오와 과거 논문은 이미 면접관들을 사로잡은 후였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사람들처럼 그녀에게 집중했다. 특히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는 그녀의 설계 철학과 문제 해결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보였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열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자신의 비전을 막힘없이 설명하고 있었다. 이서연 씨의 아이디어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찾던 바로 그것일지도 모르겠군요. 최종 결정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던 총괄 책임자가 돌아와 말했다.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회장이라는 말에 면접장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연의 심장도 철렁 내려앉았다. 은성그룹의 회장, 강태준. 언론에서만 보던 그 인물을 직접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잠시 후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사진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철한 카리스마가 공간 전체를 장악했다. 그가 바로 강태준이었다. 그는 말없이 서연의 앞에 앉아 그녀가 제출한 자료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5년 전, 서해안 리조트 설계 공모전.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더군. 강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의 말에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그녀의 경력에서 가장 뼈아픈 상처이자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사건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설계안이 심사 직전 표절 시비에 휘말리며 업계에서 매장당했던 기억. 네, 그랬습니다. 서연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강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처음으로 서연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그 설계안, 표절이 아니었지.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닌 확신이었다. 서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지난 5년간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던 진실이었다. 억울함과 서름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다. 증명할 기회를 주지.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 맡아보도록 해. 강태준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의 설명도 질문도 없었다. 그의 결정은 언제나 단호하고 간결했다. 면접관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서연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지옥의 문턱에서 순식간에 천국으로 끌어올려진 기분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아들 한결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한결은 말없이 엄마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엄마의 눈물에서 오랜만에 희망의 온기가 느껴졌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에 어린 소년의 입가에 남몰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한결도, 서연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들의 발밑에서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이제 막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은성그룹에서의 첫날, 공기는 성공의 향기와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서연은 자신의 목에 걸린 사원증의 무게를 느끼며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낯설고 위압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심장이 뛰었다. 지난 5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있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배정된 자리는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구성된 TF팀 사무실의 한가운데였다. 주변의 모든 직원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었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자부심과 치열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서연은 잠시 위축되었지만 곧 제도판 위에 자신의 설계 도면을 펼쳐놓았다. 이것이 그녀의 무기이자 언어였다. 그녀는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해야만 했다. 오후에 열린 프로젝트 공식 킥오프 회의는 그야말로 전쟁터와도 같았다. 수십 명의 부서장들과 임원들이 거대한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았고 그 정점에는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회의를 지배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호통보다도 더 무거운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은 자신이 밤새워 준비한 초기 콘셉트와 설계 방향을 막힘없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약간 떨렸지만 점차 자신감과 열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는 비전을 제시했다. 좌중을 압도하는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에 회의실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무관심하게 서류만 보던 임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포커페이스 아래에 어떤 생각이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서연의 발표가 끝나자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바로 그때 강태준의 입이 열렸다. 방향성은 나쁘지 않군.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커. 이 건물이 세워질 부지의 집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지? 그의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핵심을 파고들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보조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3가지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제야 강태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놀라움과 흥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파동이었다. 그는 이 여자가 그저 이상만 좇는 몽상가가 아님을 직감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었군요. 은성그룹의 부회장이자 2인자인 박진우였다. 그는 자연스럽게 강태준의 옆자리에 앉으며 회의의 흐름을 살폈다. 그의 시선은 곧 단상에 서 있는 이서연에게 닿았고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찰나의 순간 사라졌다가 다시 떠올랐다. 박진우의 뇌리 속에서 잊고 있던 이름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서연. 5년 전 자신의 야망을 위해 가차없이 짓밟아버렸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그녀가 어떻게 은성그룹, 그것도 강태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인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과거의 망령이 예고 없이 그의 눈앞에 나타난 듯한 불길한 예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회의가 끝난 후 박진우는 일부러 서연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프레젠테이션 잘 들었습니다. 이서연 건축가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럽고 친절했다. 서연은 그저 상사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눈앞에 이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던 과거의 배우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5년 전, 그는 강태준의 연인이었던 이서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가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될 것이라 판단했고
서연의 졸업작품을 표절로 모함하여 그녀를 업계에서 매장시키는 동시에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데 성공했다. 그는 강태준이 이서연을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그것도 강태준 스스로의 선택으로. 박진우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만약 강태준이 과거의 진실을 알게 된다면, 만약 두 사람이 다시 가까워진다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가 다시 날개를 펴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만 했다. 한편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이서연의 프레젠테이션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설계에 대한 확신에 찬 태도.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어떤 감정의 조각을 다시 마주한 듯한 기묘한 느낌이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녀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프로젝트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열정은 주변 동료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을 주었다. 잠시 바람을 쐬러 옥상 정원에 올라간 그녀는 그곳에서 우연히 강태준과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강태준이었다. 늦게까지 일하는군. 그의 목소리는 낮과 달리 조금 부드러웠다.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할 것이 많아서요.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이 도시의 모든 불빛 아래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죠. 서연이 무심코 던진 말에 강태준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아주 희미한 온기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서연은 보지 못했다. 그 짧은 만남은 두 사람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서연은 그가 단지 차가운 CEO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태준은 그녀에게서 자신이 잊고 있던 어떤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들 뒤에서 더 거대하고 어두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이미 자신의 복잡한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서연을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잔혹한 계획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은성그룹에서의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다. 이서연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 보였다. 그녀의 책상은 언제나 수많은 도면과 데이터로 가득했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불을 밝히는 날이 허다했다. 처음에는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들어온 그녀를 경계하던 팀원들도 서연의 지치지 않는 열정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 앞에서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서연은 일이 즐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혼란의 중심에는 강태준이 있었다. 그와 마주칠 때마다 혹은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내려앉곤 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아련한 느낌. 하지만 안개를 잡으려는 듯 손을 뻗으면 그 기억은 언제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한 번은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서 홀로 남은 서연이 설계의 난관에 부딪혀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였다. 벼랑간 집무실 문이 열리더니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작업하던 도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의 깊은 눈빛과 무거운 침묵이 서연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여기에 하중이 너무 쏠리고 있어. 구조를 완전히 뒤엎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의 지적은 언제나처럼 날카롭고 정확했다. 서연이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문제의 핵심을 그는 단번에 꿰뚫어 본 것이었다. 놀라움에 고개를 든 서연은 그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영상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의 그와 그녀가 대학교 설계실에서 똑같은 문제로 밤을 새우며
웃고 떠들던 모습. 왜 그러지? 그녀의 표정 변화를 읽은 강태준이 물었다. 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지적 덕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가슴의 떨림을 애써 감추며 다시 도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잠시 더 지켜보다가 말없이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갔다. 그의 등 뒤로 서연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방금 전의 기억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강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여자에게서 자꾸만 누군가의 그림자를 보았다. 10여 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한 여자. 불의의 사고로 기억을 잃고 자신의 곁을 떠나버린 첫사랑. 이름도, 얼굴도 다르지만 눈빛과 재능, 그리고 고집스러운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닮아 있었다. 그는 스스로의 감정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죽은 사람을 산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다니. 그는 다시 얼음 같은 현실로 돌아와 일에 몰두하려 애썼다. 주말 오후, 서연은 아들 한결의 손을 잡고 회사 근처의 대형 서점을 찾았다. 한결은 또래 아이들과 달리 어려운 과학 서적 코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 서연이 잠시 건축 관련 신간을 살펴보는 사이 한결은 인공지능 관련 원서 앞에 쪼그리고 앉아 책에 빠져들었다. 바로 그때 한결의 옆으로 누군가 다가와 똑같은 책을 집어들었다. 꼬마야, 이 책은 어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책인데.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에 한결이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주말을 맞아 잠시 머리를 식히러 서점에 들른 참이었다. 한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고리즘의 기본 구조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양자 얽힘의 개념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응용의 문제일 뿐이죠. 아이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대답에 강태준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아이와 눈을 맞췄다. 이름이 뭐니 한결입니다. 이한결이요. 한결은 예의 바르게 자신을 소개했다. 태준은 아이의 총명한 눈빛과 당찬 태도에서 왠지 모를 강한 이끌림을 느꼈다. 낯선 아이에게서 이렇게 따뜻한 감정을 느껴본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때 서연이 다가왔다. 한결아, 여기서 뭐... 그녀는 아들 옆에 서 있는 강태준을 보고 말을 멈췄다. 딱딱한 회사 건물이 아닌 부드러운 주말의 햇살 아래에서 마주한 그는 어딘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회장님, 아들이었군. 아주 똑똑한 아이야. 태준은 짧게 칭찬을 건네고는 서연의 어깨 너머로 한결에게 가벼운 눈인사를 한 뒤 자리를 떴다. 서연은 아들과 단둘이 남겨지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한결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저 아저씨 좋은 사람 같아요. 왠지 아빠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거친 파도가 일고 있었다. 그와 아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이 모든 상황을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박진우였다. 그는 우연을 가장해 두 사람의 뒤를 밟고 있었다. 강태준이 이서연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들에게까지 관심을 보이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비상경보가 울렸다. 그는 직감했다. 이대로 두면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은밀하게 누군가와 통화했다. 계획을 시작하지. 엘리시안 타워 부지의 지질 조사 데이터. 내가 보낸 파일로 바꿔치기 해. 아주 사소한 수치 몇 개만 바꾸는 거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수화기 너머의 인물은 그의 충실한 신복이었다. 그 데이터는 이서연의 팀이 앞으로 진행할 모든 구조 설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였다. 박진우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혹했다.
잘못된 기초 데이터 위에 세워진 설계는 결국 심각한 오류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오류가 발견될 때쯤이면 프로젝트는 이미 한참 진행된 후일 테고 모든 책임은 총괄 설계자인 이서연에게 돌아갈 것이었다. 그는 이서연을 다시 한번 업계에서 재기불능한 상태로 만드는 동시에 그녀를 신임했던 강태준의 리더십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생각이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박진우는 와인잔을 들고 창밖의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계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서연, 네가 감히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강태준의 곁은 처음부터 내 자리였어. 그는 이미 승리를 예감하며 축배를 들었다. 아무도 모르게 심어진 작은 독초가 거대한 숲 전체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몇 주 뒤,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의 1차 구조 설계가 마침내 완성되었다. 이서연과 그녀의 팀이 밤낮 없이 매달린 결과물이었다. 사무실은 오랜만에 찾아온 성취감과 흥분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최종 완성된 3D 시뮬레이션 모델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다. 5년 만에 다시 심장이 뛰는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설계 안에 쏟아부었다. 운명의 날, 최종 보고를 위한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에는 강태준 회장을 비롯한 그룹의 핵심 수뇌부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박진우 부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서연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수 같은 냉소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이제 곧 펼쳐질 잔혹한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계안의 세부 사항을 하나씩 설명해 나갔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녀의 발표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박진우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이 건축가님, 제가 기술팀에 의뢰해서 최종 안전성 검토를 진행했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박진우의 지시에 따라 기술팀장이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다. 그것은 건물 전체의 하중 분산 시뮬레이션 결과였다. 화면의 특정 부분이 위험을 알리는 붉은색으로 전멸하고 있었다. 설계한 대로 건물을 올릴 경우 30층 이상부터 집안의 특정 지점에 허용치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건물이 서서히 기울어지다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녀는 수백 번도 더 계산을 반복했고 기초가 된 지질조사 데이터는 회사가 제공한 가장 최신의 것이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가진 데이터로는 모든 계산이 완벽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그녀에게 최악으로 흐르고 있었다. 박진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몰아세웠다. 다시 검토한다고요. 수천억 원이 걸린 프로젝트를 아마추어처럼 다루다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서연 건축가, 당신은 이 프로젝트를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임원들의 비난 어린 시선이 서연에게로 꽂혔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컴퓨터를 확인했다. 계산 과정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단 하나. 처음부터 기초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다. 모든 것은 정황상 그녀의 치명적인 실수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파놓은 함정이었다. 모두가 강태준의 입을 주목했다. 그의 결정에 따라 이서연의 운명은 물론 프로젝트의 향방이 결정될 터였다. 모두가 그가 분노하며 그녀를 해고할 것이라 예상했다. 박진우는 이미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태준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시선은 떨고 있는 서연이 아닌 박진우를 향해 있었다. 이 정도 규모의 구조적 결함을 이제 와서야 발견했다는 건 기술팀의 검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군. 그의 낮은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그리고 이서연 건축가의 능력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기초적인 실수를 했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 강태준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번뜩였다. 그는 다시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 설계안, 전면 보류한다. 그리고 프로젝트 팀은 지금부터 설계 과정이 아닌 기초 지질 데이터의 원본부터 다시 검증하도록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라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재조사해. 모든 책임은 진상이 밝혀진 후에 내가 직접 묻겠다. 그의 선언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그는 그녀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파헤칠 기회를 준 것이었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강태준이 당연히 이서연을 내칠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하지만 그는 상황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갔다. 그는 프로젝트를 잠시 멈추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려 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이런 예측 불가능한 신뢰가 박진우의 완벽했던 계획에 처음으로 균열을 만들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망연자실한 채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때 그녀의 앞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그녀의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억울한가 그가 무심한 듯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 증명해. 당신의 결백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파놓은 함정이라면 그 배후까지 모두 밝혀내. 나는 과정이 아닌 결과로 사람을 판단해. 그때까지 이 프로젝트는 당신 손에 그대로 맡기겠어.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차가운 등 뒤에서 서연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거대한 신뢰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그녀를 믿어주고 있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그녀라는 사람 하나만을. 그 사실이 그녀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날 밤 이서연은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아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온몸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 듯 보였다. 아들의 방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결의 작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가 저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인 것은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이후 처음이었다. 한결은 조용히 다가가 엄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서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에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아니야, 우리 아들. 그냥 엄마가 조금 피곤해서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거실의 작은 불빛 아래 그녀는 회사에서 가져온 방대한 자료들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 뿐이었다. 모든 계산과 과정은 완벽했다. 그녀가 틀린 것이 아니라면 세상이 틀렸다는 말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다수의 편이었고 지금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한결은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잠든 척했지만 온 신경은 거실의 엄마에게로 향해 있었다. 엄마의 작게 터져 나오는 한숨 소리, 신경질적으로 종이를 넘기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억눌린 흐느낌까지. 그 모든 소리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어린 소년의 심장을 후벼 팠다. 엄마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어둡고 외로운 참호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한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했다. 엄마의 세상이 다시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았다. 세 개의 모니터가 차례로 켜지며 어두운 방 안을 푸른빛으로 물들였다. 소년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이제부터는 그의 전쟁이었다. 엄마를 위한, 엄마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 한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은성그룹의 서버.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을 지질조사 원본 데이터였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강화된 보안 시스템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한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복잡한 미로의 지도를 이미 머릿속에 그려놓은 사람처럼 침착하게 방화벽의 약한 고리를 찾아내고 우회로를 개척해 나갔다. 몇 시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마침내 한결은 서버의 가장 깊은 곳, 아카이브 0으로 불리는 데이터 저장소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은성그룹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모든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가 잠들어 있었다. 한결은 엘리시안 타워의 폴더를 찾아냈고 그 안에서 서연의 팀에게 제공되었던 데이터 파일과 원본 데이터 파일을 나란히 열었다. 두 개의 데이터 시트가 화면에 펼쳐졌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한결은 자신이 직접 개발한 데이터 비교 분석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다. 수백만 개의 숫자들 사이에서 미세한 차이점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이었다. 잠시 후 화면에 수십 개의 붉은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모두 특정 구역의 집안 강도와 관련된 핵심 수치들이었다. 누군가가 원본 데이터의 숫자들을 아주 교묘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조금씩 수정해 놓은 것이었다. 각각의 수치는 허용 오차 범위 내의 작은 변화였지만 그 미세한 변화들이 수십 개 모여 구조 전체의 하중 계산에 치명적인 오류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서연의 실수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녀는 조작된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를 시작했던 것이다. 한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분노로 세차게 뛰었다. 이제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한결은 조작된 파일의 수정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범인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경유하며 자신의 IP 주소를 세탁해 놓았다. 일반적인 추적 방식으로는 절대로 배후를 찾아낼 수 없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위장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결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한결은 범인이 남긴 희미한 디지털 발자국을 쫓아 거미줄처럼 얽힌 네트워크의 미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그는 범인의 사고방식을 역으로 추적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장 치명적인 단서가 숨겨져 있는 법이었다. 마침내 그는 범인이 자신만만하게 지워버렸다고 생각했을 임시 로그 파일의 파편 조각을 복원해내는 데 성공했다. 그 파편 조각 안에는 단 한 줄의 정보가 남아 있었다. EVP-7718. 그것은 은성그룹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이그제큐티브 라인, 즉 최고위급 임원에게만 부여되는 고유 단말기 접속 코드였다. 그리고 그 코드가 사용된 시간은 데이터가 조작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한결은 곧바로 은성그룹의 임원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EVP-7718의 소유주를 확인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박진우 부회장.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지난번 회의에서 유독 엄마를 몰아세우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상 과실을 유도한 것이 아니었다. 엄마의 인생을 다시 한번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공격이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들을 안전한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하고 자신의 모든 접속 흔적을 완벽하게 삭제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한결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다. 거실 소패는 서연이 수많은 서류 더미에 파묻힌 채 지쳐 잠들어 있었다. 한결은 작은 담요를 가져와 엄마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그리고 엄마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해결할게요. 내가 엄마의 날개가 되어줄게요. 잠든 엄마의 얼굴 위로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희미하게 번지는 듯했다. 소녀는 이제 방역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채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주말 아침,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서연은 밤새 뒤척인 탓에 헬쑥해진 얼굴로 억지로 아침을 준비했다. 한결은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다. 엄마가 강한 척하고 있지만 그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는지 소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금 엄마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작은 계기였다. 엄마, 우리 창고 정리 안 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정리할까요? 한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서연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기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모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집 한쪽의 작은 창고 문을 열었다. 창고 안은 서연이 애써 잊으려 했던 과거의 시간들이 봉인된 공간과도 같았다. 대학 시절 전공 서적들, 낡은 제도 도구들, 그리고 더 이상 입지 않는 옷가지들이 상자 안에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묵묵히 상자를 하나씩 꺼내 내용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결은 그런 엄마를 도와 잡동사니들을 밖으로 내가는 일을 도왔다. 그러던 중 한결의 발치에 낡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채였다. 창고 가장 깊숙한 구석에 놓여 있어 그동안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던 상자였다. 엄마, 이건 뭐예요? 한결의 물음에 서연은 상자를 보고 순간 표정이 굳었다. 아, 그냥 옛날 물건들이야. 별거 아니니 그냥 놔두렴.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상자는 그녀가 자신의 청춘과 함께 묻어버린 아픈 기억의 판도라 상자였다. 엄마의 반응은 오히려 한결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엄마가 다른 상자를 정리하는 틈을 타 몰래 나무 상자를 자신의 방으로 가져왔다. 조심스럽게 상자의 낡은 잠금 장치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리본으로 묶인 편지 다발이 들어 있었다. 한결은 가장 위에 있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시절의 엄마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함께 웃고 있는 한 젊은 남자가 있었다. 한결은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숨을 멈췄다. 지금보다 조금 더 앳되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틀림없었다. 은성그룹의 회장 강태준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듯한 충격에 한결은 다른 사진들도 황급히 확인했다. 대학교 캠퍼스를 배경으로 한강의 야경 앞에서 작은 옥탑방 설계실 안에서 모든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세상에 오직 둘만 존재하는 연인처럼 행복해 보였다. 한결은 자신이 엄마를 위해 찾아주려 했던 완벽한 남자와 엄마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함께 보낸 남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에 거대한 혼란을 느꼈다. 그렇다면 왜 두 사람은 헤어졌을까? 왜 엄마는 저토록 행복했던 기억을 먼지 쌓인 상자 속에 봉인해 두어야만 했을까? 한결은 해답을 찾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편지 다발을 집어들었다. 대부분은 강태준이 서연에게 보낸 사랑과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찬 편지들이었다. 그리고 그 편지들 가장 아래에서 봉투에 담겨 있지만 붙여지지 않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인은 이서연, 수신인은 강태준이었다. 한결은 잠시 망설였다. 엄마의 가장 깊은 비밀을 엿보는 것만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의 근원을 알아야만 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조심스럽게 편지지를 펼쳤다. 그것은 이별을 고하는 편지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단순한 이별 통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과 오해, 그리고 체념으로 가득 찬 한 여자의 마지막 절규였다.
편지는 5년 전 그녀가 설계 공모전에서 표절 누명을 썼던 바로 그 시점에 쓰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가장 믿었던 선배마저 등을 돌렸던 상황을 절절하게 토로하고 있었다. 그 선배는 그녀를 돕는 척하며 뒤로는 그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뜨렸고 강태준과의 사이마저 교묘하게 이간질했다. 편지에는 그 선배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한결은 그가 누구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문단에서 한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태준 씨, 미안해요. 당신의 앞길에 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긴 이 작은 생명의 존재도 당신에게는 알리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당신을 닮은 이 아이는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낼게요. 부디 나를 잊고 행복하세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한결을 덮쳤다. 강태준, 은성그룹의 회장. 그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 엄마가 사랑을 찾아주려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되찾았어야 할 가족이었다. 5년 전 엄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사건이 자신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아간 바로 그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박진우라는 이름의 악마가 있었다. 한결의 손에서 편지지가 힘없이 떨어졌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를 차가운 분노가 채우기 시작했다. 지난번 서버에서 찾아낸 디지털 증거와 지금 손에 쥔 아날로그 증거가 하나로 합쳐지며 끔찍한 진실의 전체 그림이 완성되었다. 박진우는 단순히 엄마의 재기를 막으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의 죄악을 완벽하게 묻어버리기 위해 다시 한번 엄마의 인생을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한결은 상자를 조용히 닫아 원래 있던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제 그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단순히 엄마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빼앗긴 과거를 되찾고 부서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합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망가뜨린 자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어린 소년의 눈빛은 더 이상 순수한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복수와 정의를 위한 강력한 의지가 그 안에서 강철처럼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은 자신의 개인 이메일함에서 낯선 발신자로부터 온 메일 한 통을 발견했다. 제목은 단 한 줄. 엘리시안 타워 설계 오류의 진실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스팸 메일일 것이라고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다. 메일의 내용은 짧았다.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파일은 반드시 강태준 회장에게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의심과 불안 속에서 그녀는 암호화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열었다. 화면에 펼쳐진 것은 두 개의 나란히 비교된 지질 데이터 시트와 특정 IP의 접속 기록 로그였다. 건축가로서의 예리한 직감이 그녀에게 파일의 내용을 순식간에 이해시켰다. 한쪽은 원본 데이터, 다른 한쪽은 미세하게 조작된 데이터였다. 그리고 그 조작이 이루어진 접속 기록은 명백하게 내부 최고위급 임원의 단말기를 가리키고 있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과 함께 등골을 타고 서늘한 분노가 치솟았다. 이것은 그녀의 결백을 증명할 완벽한 증거였다. 익명의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USB에 파일을 옮겨 담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이 진실을 가지고 폭풍의 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그녀는 비서실을 통해 강태준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이서연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결연한 의지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서론 없이 그에게 USB를 건넸다.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강태준은 말없이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의 눈이 화면에 떠오른 데이터들을 빠르게 훑어내리기 시작했다. 냉철한 사업가로서의 그의 두뇌는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즉시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프로젝트 전체를 뒤흔들기 위한 명백한 사보타주 행위였다. 그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접속 로그에 기록된 단말기 고유 코드 EVP7718에 멈추었다. 그는 그 코드가 누구의 것인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오른팔이자 그룹의 2인자이며 10년 넘게 형제처럼 믿어왔던 남자 박진우 부회장.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배신감으로 눈앞이 아찔했지만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이 정도의 증거만으로는 그 교활한 족제비를 완벽하게 옭아맬 수 없었다. 더 결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다.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의 뇌리 속에서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토록 비열하고 교활한 방식. 5년 전 이서연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표절 사건의 방식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는 즉시 보안팀장에게 내선을 걸어 극비 임무를 하달했다. 5년 전 사건의 모든 자료를 재검토하고 당시 박진우의 모든 행적과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다시 조사하라는 명령이었다. 강태준의 반응을 지켜보던 서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주말 동안 아들 한결이 우연히 찾아냈다고 둘러대며 자신이 차마 붙이지 못했던 낡은 편지를 가방에서 꺼냈다. 이제 와서 과거를 들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현재의 사건이 과거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강태준에게 건넸다. 이 편지를 이제 와서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빛바랜 편지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이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했다. 편지에는 5년 전 그녀가 겪었던 절망과 배신, 그리고 가장 믿었던 선배에게 어떻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선배가 바로 박진우였음을 암시하는 정황들이 곳곳에 묻어 있었다. 강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바로 자신의 곁에서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를 오해하고 떠나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편지의 마지막 문단을 읽게 되었다. 그의 심장을 영원히 멈추게 할 것만 같은 그 문장을. 우리에게 생긴 이 작은 생명의 존재도 당신에게는 알리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당신을 닮은 이 아이는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낼게요. 강태준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편지지가 그의 손에서 힘없이 구겨졌다. 아이, 서연과 자신 사이의 아이. 그의 머릿속에서 서점에서 마주쳤던 총명하고 당돌한 아이. 한결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보며 아빠 같다고 말하던 그 아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그의 심장을 산산조각냈다. 그가 지난 10년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은 단지 첫사랑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 자라는 모든 시간을 박진우라는 한 인간의 악애 때문에 송두리째 도둑맞았던 것이다. 강태준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후회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자에 대한 사리가 뒤섞인 검은 화염이었다. 그가 평생을 걸고 쌓아 올린 냉철한 이성의 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서연은 그런 그의 뒷모습에서 처음으로 지독한 슬픔과 무서운 결의를 동시에 보았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가족, 그리고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강태준의 집무실 안.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잠이라는 것을 잊은 사람처럼 움직였다. 그의 지시에 따라 그룹 내 가장 신임 많은 법무팀과 보안팀이 비밀리에 소집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박진우 부회장의 지난 10년간의 모든 행적을 원자 단위까지 분해하여 그 안에 숨겨진 모든 비리와 부정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의 심장에 박힌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한 정밀한 외과 수술이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의 안에서 불타오르던 분노는 이제 가장 차가운 강철로 벼려져 복수를 위한 칼날이 되었다. 그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박진우라는 뱀의 목을 단번에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그가 빠져나갈 모든 구멍을 완벽하게 틀어막아야만 했다. 그의 지휘 아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박진우의 숨통을 향해 조용히 그리고 촘촘하게 조여지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도 강태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한 아이의 얼굴이 맴돌았다. 자신의 아들, 한결. 그는 비서를 통해 한결이 자주 가는 국립과천과학관의 주말 특별 프로그램 일정을 알아냈다. 그리고 주말 오후, 그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곳에 나타났다. 로봇 공학 시연 부스 앞에서 눈을 반짝이며 홀로 서 있는 한결을 발견한 순간,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이런 데서 또 만나는군. 그가 애써 무심한 척 말을 건넸다. 한결은 그를 보고 놀란 기색도 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강태준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와 함께 말없이 로봇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수많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지금은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한참 후 강태준은 준비해온 작은 상자를 한결에게 건넸다. 선물이다. 상자 안에는 최신형 조립식 드론 키트가 들어있었다. 이 드론의 핵심은 자이로스코프 센서의 균형 제어 알고리즘이야. 아마 너라면 일주일 안에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을 거다. 그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닌 재능을 알아본 멘토처럼 말했다. 한결은 말없이 선물을 받아들고는 강태준을 올려다보았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강태준은 아이의 머리를 자신도 모르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냥 네가 좋아서.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서연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다. 10년이라는 잃어버린 시간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부서진 가족의 조각들이 아주 서툴고 느리게, 하지만 분명히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한편 박진우는 자신의 목을 조여 오는 압박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자신에게 충성하던 핵심 부서장들이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으로 지방이나 해외로 흩어졌다. 최고 등급의 프로젝트 데이터에 접근하려 할 때마다 성가신 추가 인증 절차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직감했다. 강태준이 무언가 알아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의심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것을.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바에는 강태준과 은성그룹 전체를 함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결심을 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가장 잔혹하고 파괴적인 마지막 계획이 그려졌다. 그는 더 이상 서류나 데이터 따위로 싸우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는 진짜 피를 보게 될 현실 세계의 재앙을 계획했다. 박진우는 엘리시안 타워의 시공을 맡은 하청업체 중 자신이 오랫동안 비자금을 관리해온 업체를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의 지시는 간단하고도 끔찍했다. 건물의 기초공사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하 5층의 핵심 지지 기둥에 기준 강도에 한참 미달하는 불량 레미콘을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건물이 완성된 후에 서서히 문제를 일으키는 시한폭탄이 아니었다. 타설 후 양생 과정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되어 지상층 공사가 시작되는 순간 기초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즉효성 맹독과도 같았다. 대규모 붕괴 사고, 수십, 수백 명의 사상자. 이 모든 책임은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강태준과 기초 설계의 오류를 다시 한번 범한 것으로 보일 이서연에게 돌아갈 것이었다. 그는 이 참사를 통해 은성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공매도하여 마지막까지 자신의 이익을 챙긴 후 해외로 도주할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이미 강태준의 그물에 포착되고 있었다. 강태준의 팀은 박진우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문제의 하청업체와의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 내역을 발견했다. 동시에 이서연은 강태준의 요청에 따라 밤을 새워가며 시공 계획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건축가로서의 날카로운 감각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가장 중요한 기초 지지 기둥의 레미콘 타설 일정이 불필요하게 앞당겨져 있었고 그 물량을 공급하는 업체가 이전에 여러 번 품질 문제로 구설에 올랐던 곳이라는 사실이었다. 이서연은 자신의 분석 결과를 즉시 강태준에게 보고했다. 두 사람의 정보가 합쳐지는 순간 박진우의 끔찍한 계획의 전체 그림이 드러났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걸린 재난을 막아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강태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 불량 레미콘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언제지? 내일 새벽 6시입니다. 이제 결전의 시간까지는 12시간도 차에 남지 않았다. 전쟁터는 더 이상 회의실의 테이블이 아니었다. 모든 것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무대는 어둠이 내린 거대한 건설 현장이 될 것이었다. 동트기 전 새벽, 거대한 엘리시안 타워 건설 현장은 짙은 어둠과 강철의 실루엣이 뒤섞여 마치 잠자는 거인의 뼈대처럼 보였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준과 이서연, 그리고 그가 가장 신임하는 보안팀 소수 정예 인원들이 현장 곳곳에 조용히 잠복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 확보 작전이 아니었다. 거대한 재앙을 막고 한 남자의 추악한 야망을 끝장내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었다. 오전 6시가 가까워지자 어둠을 뚫고 여러 대의 레미콘 트럭이 육중한 엔진 소리를 내며 현장으로 들어섰다. 박진우와 결탁한 하청업체의 차량들이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혹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태연하게 지하 5층의 핵심 기둥 타설 지점으로 향했다. 그들이 싣고 온 것은 건물을 세울 콘크리트가 아니라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죽음의 죄였다. 강태준의 손짓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덤프 트럭들이 일제히 뛰쳐나와 레미콘 차량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청업체의 현장 소장은 욕설을 퍼부으며 길을 비키라고 소리쳤다. 그는 예정된 공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강태준의 보안팀은 철벽처럼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이서연은 이 혼란을 틈타 타설 지점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설계 도면을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철근 백은 상태를 점검하며 레미콘에서 시료를 채취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녀의 건축가로서의 오랜 경험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저 콘크리트가 단 1g이라도 타설되는 순간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게 될 터였다. 인근의 미완성된 건물 고층에서 박진우는 이 모든 상황을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계획이 시작부터 틀어지는 것을 보자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뒤엎을 더 큰 혼란과 재앙이 필요했다. 그의 비열한 시선이 타설 지점 위에서 육중한 철골 빔을 매달고 있는 거대한 타워 크레인으로 향했다. 그는 미리 손을 써둔 크레인 조종사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거대한 굉음과 함께 크레인의 안전장치가 풀리며
수십 톤에 달하는 철골 빔이 이서연이 서 있는 곳을 향해 속수무책으로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치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서연아, 강태준의 절규가 현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치하던 인파를 뚫고 그녀를 향해 전력으로 달렸다. 이성과 판단을 넘어선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려는 본능만이 그의 몸을 지배했다. 그는 거대한 철골빔이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직전 몸을 날려 그녀를 끌어안고 함께 깊은 기초공사 구덩이 아래로 몸을 던졌다.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철골빔이 바닥에 내리꽂혔다. 자욱한 흙먼지와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모두의 절망적인 침묵 속에서 흙먼지가 거친 구덩이 안에서 강태준이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켰다. 그의 품에는 의식을 잃었지만 무사한 이서연이 안겨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수십 대의 경찰차와 검찰 수사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을 물샐 틈 없이 포위했다. 강태준이 미리 모든 증거와 함께 수사 협조를 요청해 둔 것이었다. 박진우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가 만들어낸 아수라장은 그의 범죄를 덮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모든 죄악을 만천에 드러내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박진우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건물 뒤편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차갑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경찰 특공대원들이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서 마침내 가면이 벗겨져 내리고 패배한 자의 비참한 민낯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은성그룹의 부회장이 아니었다. 살인 미수와 대규모 재난을 계획한 흉악범일 뿐이었다. 차가운 쇠고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던 그의 눈이 멀리서 서연을 부축하고 있는 강태준의 눈과 마주쳤다. 강태준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범죄자를 향한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한때는 형제 같았던 두 남자의 인연은 그렇게 최악의 파국으로 끝을 맺었다. 마침내 동쪽 하늘에서 장엄한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림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이서연의 상태를 살피는 동안 강태준은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잠시 후 그녀가 희미하게 눈을 떴고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걱정으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이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다. 사건의 먼지가 가라앉은 병실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서연은 며칠 만에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의 손을 꼭 잡은 채 곁을 지키고 있는 강태준의 모습이었다. 그의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피곤이 역력한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람의 시간은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괜찮아. 강태준의 잠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빛을 발견한 사람의 안도감,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남자를 향한 고마움과 사랑이 담긴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다. 박진우의 몰락은 신속하고 완전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은성그룹 게이트의 전말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다. 살인 미수, 대규모 산업 재해 유발 음모,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까지. 그의 추악한 범죄 행각은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고 그는 남은 인생 전부를 차가운 감옥 안에서 보내게 되었다. 한때 제국의 2인자를 꿈꿨던 남자의 야망은
그렇게 허무한 종말을 맞았다. 은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강태준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비상 경영체제를 선포하고 모든 혼란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투명한 후속 조치,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은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는 이서연의 지휘 아래 전면 재검토를 거쳐 더욱 안전하고 완벽한 설계로 다시 태어났고, 그룹의 부활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서연이 퇴원하던 날, 병원 앞에는 강태준이 아닌 그의 비서가 운전하는 차 한 대가 와 있었다. 서연은 잠시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에게는 수습해야 할 거대한 그룹이 있었다. 차는 익숙한 그녀의 작은 아파트가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그곳의 가장 아름다운 집 앞에 차가 멈췄고 문 앞에는 한결의 손을 잡은 강태준이 서 있었다. 우리 집이야. 아니, 이제부터 우리들의 집이 될 곳이야. 강태준은 서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연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집의 한쪽 벽면 전체가 그녀와 한결의 사진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녀가 홀로 한결을 키우며 찍었던 모든 순간들,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함께 떠났던 작은 여행의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그렇게라도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식사 후, 강태준은 한결을 그의 새로운 방으로 데려갔다. 방 한쪽에는 거대한 천체 망원경과 최신형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그는 한결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한결아, 그동안 엄마를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아빠가 너무 늦게 나타나서 미안해. 한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빛은 나이답지 않게 깊고 성숙했다. 괜찮아요. 엄마가 이제 다시 웃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빠. 그 한마디에 강태준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한 기쁨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아들을 품에 안았다. 길고 외로웠던 소년의 계획은 마침내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한 것이었다. 2년 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꾸어 놓은 엘리시안 타워가 마침내 위용을 드러냈다. 타워의 최상층, 도시의 모든 불빛이 발 아래 보석처럼 펼쳐지는 전망대에서 강태준과 이서연, 그리고 훌쩍 자란 한결이 함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은성그룹의 디자인 총괄 부사장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고, 강태준은 존경받는 리더이자 다정한 남편, 그리고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엄마, 아빠, 저 건물, 우리가 만든 거죠? 한결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강태준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아니, 저 건물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 희망이란다. 이서연은 그런 두 남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한 똑똑한 소년이 엄마의 사랑을 찾아주기 위해 시작했던 비밀스러운 계획은 한 가족의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아주고 그들을 영원히 하나로 묶어주는 위대한 기적이 되었다. 세 사람의 그림자 위로 서울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